반갑습니다. 이동훈 교수입니다. 비헤이비얼 트리 스타트 킷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동 트리 스타트 킷이고요. 네. 지난 시간에 BT 스타트 킷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둬야 될 사항, 그리고 코드, 전체적인 구성, 가장 간단한 1세대 BT 살펴봤고요. 두 번째, 빅픽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여러분들 열어두시고요. 소스 코드, 그 중에서 behaviortree.cpp 열어두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BT를 구성하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큰 그림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트리가 어떻게 구조화 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로봇 경비병을 하나 두고 경비병이 플레이어를 어떤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 BT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는 세 가지 주요한 행동을 구성하는데요. 로봇 경비병하고 플레이어가 있는 거죠. 어떤 로봇 경비병이 이렇게 있고 총을 갖다 하나 들고 있겠죠. 총을 갖다 하나 이렇게 들고 있고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있을 때 일단은 이렇게 시야 체크를 갖다 갈 겁니다. 만약에 플레이를 볼 수 있다면 그 플레이어가 이 어떤 일정 영역 안에 들어온다면, 충분히 가까이 있다면 충분히 가깝다는 영역이 또 있겠죠. 플레이를 향해서 3번 총을 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를 향해서 다가가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이제 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경우에 하는 행동 두 가지를 정해 놨고요. 근데 이렇게 봤다가 플레이어가 지하 범위에서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이제 빠져나갔을 경우, 최근에 보았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때는 플레이어가 발견된 맨 마지막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서치를 갖다가 진행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플레이어가 일정 기간 동안 플레이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어떤 이미의 랜덤 값을 갖다 구해서 그 랜덤 값으로 가서 다시 서치를 탐색을 시작하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자, 이건 C++ 코드는 아니고 슈도 코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성돼서 만들어질 전체적인 뼈대를 볼 수 있는 슈도 코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behavior tree builder라는 생성기를 하나 만들어서 BT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셀렉터가 있어요. 셀렉터가 뭔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참이 나오면 그 녀석을 갖다가, 그 노드를 갖다가 실행하는 거죠. 참인 자식 노드를 실행하는 게 이렇게 셀렉터입니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셀렉터라는 녀석이 하나 있다. 밑에 노드가, 그럼 이제 자식 노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항상 왼쪽 자식부터 탐색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true를 반환하면 뒤에 거 안 보고 이거 실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근데 false를 반환하죠. 그러면 이 노드를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이게 만약 true를 반환해 들어본 게, 그러면 이것이 실행되는 거고, 그 뒤에 붙어있는 자식 노드들은 실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셀렉터인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셀렉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셀렉터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하부 선택할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시퀀스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이 시퀀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시퀀스는 수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수행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라도 이제 폴스가 나오면, 왜냐면 그 수행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자, 셀렉터 차이가 뭡니까? 셀렉트는 폴스 나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건 검사를 했죠. 유역을 검사했는데 안 지워지는군요. 자,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추르면 이걸 다 실행하는 거고 중간에 폴스가 나오면 실행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실행을 안 합니다. 뭐가 있느냐? 플레이어가 보인다면 이라는 게 첫 번째고, 만약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셀렉터에 의해서 두 번으로 넘어가죠.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위치 근처에서 서치하는 게 두 번째 시퀀스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 시퀀스는 자, 이 두 가지가 셀렉터에서 다 안 됐다. 그러면 랜덤한 위치에서 서치를 하잖아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세 개가 셀렉터에 배치되어 있는 노드들이라는 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첫 번째 시퀀스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시퀀스에서 뭐 하느냐? 그 조건 검사를 하네요. 플레이어가 만약에 보인다면, 자,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시퀀스, 첫 번째 시퀀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자, 이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 시퀀스가, 자, 컨디션 체크하고, 만약 보이느냐. 자, 만약 보인다면 그 다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셀렉터가 여기 붙어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다시 나누죠. 이 셀렉트에서 다시 두 가지 경우가 나눕니다. 하나는 시퀀스. 만약에 보였는데 플레이어가 영역 안에 있다면, 자, 세 번 반복해서 플레이어한테 쏘온다. 세 번 반복하는 거죠. 플레이어한테 쏘온다. 이런 행동들이 지금 붙어 있고요. 만약에 이 셀렉터에서 컨디션인 플레이어가 특정 영역 안에 없다면 무슨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까? 셀렉터에서 이게 폴스가 반환된다면, 자, 액션, 플레이를 향해서 무브, 움직이는 액션이 가해지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시퀀스입니다. 이게 앞에 살펴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만약에 내가 보이는 시야 범위 안에 있을 경우의 두 가지 경우 거죠. 두 가지 경우가 그냥 총을 쏘거나 총 쏘기엔 멀다면, 자, 플레이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퀀스는 뭡니까? 컨디션 체크를 하고요. 이 시퀀스는 자, 컨디션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위치가 있느냐, 자, 의심스러운 위치가 있느냐 라는 컨디션 체크를 하고, 만약에 그런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로 이동해서, 자, 주변을 탐색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퀀스는 뭡니까? 그것도 아닌 경우죠. 셀렉터에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랜덤 위치를 구하고요. 랜덤 위치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치 주변을 둘러다보는 거, 그리고 어라운드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전체가 구조가 잡혀져 있어요. 구조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일단은 그 전체적인 위에 이제 1, 2, 3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의사 코드로 BT로 구현한 내용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유한 상태 기계로 만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해보면. 네, 그 내용이고요. 일단 이게 전체적인 심플 리그전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BT의 업데이팅에 관련된 내용인데, BT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이 게임 로직이 업데이트 될 건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돼야 되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루트로부터 전체 트리를 다 순회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하나의 행동 트리를 만들 때 드는 구현상의 의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BT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헤비얼 트리 객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뼈대가 되는 객체인데요. 이게 트리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중심이 되는 코드입니다. 자, 보시면 정말 간단해요. 뭡니까? 뭘 들고 있어요?
자, 아직 비헤비어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비헤비어에 뭘 들고 있습니까? 자, 루트 노드에 포인트를 들고 있어요. 아마 루트 노드는 차일드로 그 하위 자식들의 노드를 들고 있을 거고요. 그 하위 자식들도 차일드로 붙어있는 노드들을 갖다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드 하나 가지고 비헤비어 트리는 정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붙어있는 게 뭐냐면 틱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하나 붙어있는데요. 보통 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업데이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프레임 실제 이 BT가 얼만큼 그 업데이트 될지는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우리가 타임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때 매 업데이트 타임마다 호출된 함수가 바로 이 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1세대 BT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하죠? 이게 답니다. 비에빌트리 클래스는 매우 심플하다. BT 루트에 대한 하나의 포인트와 트리를 순회하는 틱에서는 업데이트 될 때 트리를 순회한다고 하네요. 틱 함수를 쓸 수 있다. 자, 이게 BT의 엔트리 포인트이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호출할 수 있는데 틱을 갖다 호출할 수 있는데 이게 AI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랜덤 모듈처럼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업데이트 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AI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낼 때 이 어떤 기능들을 얼만큼 자주 갱신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 관리 모듈을 만드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책에서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2프레임당 한 번 아니면 5Hz 정도 주기로 업데이트 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라고 돼 있고, 이벤트 주도형 방식에서는 조금 또 내용이 달라져요. 여튼 자, 그런 식으로 지금 5Hz란 말은 그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번 5프레임 정도라는 말이죠, 초당. 정말 단순한 구조를 보이겠지만 헤르츠 단위는 리프레시 레이트입니다. 이게 프레임 레이트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뭐 리프레시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 개념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고글링 해보세요. 단순한 구조를 보이겠지만 이런 형태로 중앙 집중화된 BT 클래스의 장점이 많다. 이 BT 노드의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제어함으로써 런타임에서의 성능을 향상하는 특징을 여기서부터 발생할 수가 있고요. 4.3G에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저 틱 함수의 기능을 갖다가 개선해서 노드 접근을 줄이는 이벤트 기반의 순회 또한 이러한 구조로부터 발생된다. 트리가 깊어지면 결국 우리 트리 모양이 있을 때 어때요? 이 BT에서 우리가 좀 약간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트리가 막 이 노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을 때 매틱마다 이 노드들을 갖다가 부모 페어런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합을 보기 전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리턴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엄청 깊어진다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트리를 순회하는 시간적인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1세대 BT가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한,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뎁스가 커지면 1세대 BT가 좀 부적합하거든요. 이때는 결국 이벤트 기반 순회, 노드 접근성을 줄인다, 이런 말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들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제 내용이 3부터 들어갑니다. 빌딩 블럭. 자, 구체적인 세부적인 레벨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차츰차츰 쌓아 올려가다 보면 나중에 복잡한 기능까지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가 가장 근간이 우리가 비헤비얼 트리잖아요. 비헤비얼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이 비헤비얼의 개념이 비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추상 인터페이스 하는 인터페이스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추상 클래스죠. 자, 트리의 리프 노드에는 에 있는 뭐 액션이라든지, 액션이라는 게 행동이잖아, 그렇죠? 행동이잖아요. 뭐 문을 연다, 어떤 특정 지점으로 이동한다, 무기를 재장전한다. 이게 액션입니다. 액션은 사실은 뭐냐면 게임의 월드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NPC의 행동을 통해서 상태를 변화시키는
전체 군을 액션이라고 보통 정의합니다. 액션과 자 컨디션, 일단 상태죠. 이 상태에 따라서 액션 할 건가 말 건가 보통 정의가 될 겁니다. 뭐 if나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약이 있는가, 지금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게 리프 노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구체적인 구현으로 볼 수가 있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비헤비어라는 것을 상속받아서 이 액션이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고수준 액션 가면 이 컨디션을 리프에 두지 말아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언리얼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리프는 액션만으로 구성되게 하자라는 보통 규약을 보통 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리프 노드의 내용이 어떤 게 액션이고 어떤 게 컨디션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션 사이에 컨디션들이 막 섞여 있으면 제어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보통 컨디션은 데코레이터라는 노드를 통해서 보통 만드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일단 이 1세대 BT 설명한 이 문서에서는 리프 노드를 그 구분하지 않고 액션이나 컨디션, 조건 이 모든 것들이 비헤비어를 상속받은 리프 노드로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 브랜치라는 용어가 나오죠. 플레이의 브랜치가 뭡니까? 브랜치 가지라고 보통 말하는 거. 브랜치는 제 자식 노드를 들고 있는 이 부모 노드를 갖다가 브랜치라고 불러요. 분기라고 번역하면 좀 애매해요. 가지라고 번역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고수준 비헤비어이다. 왜냐하면 아래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결합되어서 이 브랜치 전체를 정의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행동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 고수준 비헤비어, 고수준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뭡니까? 계층적 구조죠.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 작은 이런 행동들이 결합해서 보다 복잡하고 흥미로운 비헤비어 행동들을 정의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TSK에서 비헤비어는 다음과 같이 구조가 되어 있다. 일단은 뭐 인터페이스니까요. 가상함수로 일단 정의되어 있네요. 순수 가상함수죠. 벌추얼로 뭐가 있습니까? 초기화, 업데이트, 터미네이트. 결국은 이 행동이 시작될 때 시작부에서 처리해줘야 될 일들, 실제 반복적인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일, 그 다음에 이 행위가 종료될 때 처리해줘야 될 일, 이 세 가지 형태로 진입과 그 다음에 입구와 출구, 그 다음에 내부,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유한상태 기계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은 되어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반환값이 있어요. 뭐냐면 스테터스라는 반환값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봅시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비헤비어를 갖다가 실행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값이 뭐냐, 반환하는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 라는 반환값을 들고 있고, 이 반환값을 입력으로 해서 터미네이트가 일어난다. 이런 구조, 가장 뼈대가 되는 구조입니다. 위의 API가 BT의 핵심이다. 각각의 기능의 정확한 명세를 우리가 실제 이제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 이것도 사실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대입니다. 스타트킷이니까. 이런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니셜라이즈는 BT의 업데이트 함수가 처음 호출될 때 그 전에 한 번 하는 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 BT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매번 정확히 한 번씩 호출되는 것. 리턴되는 스테터스에 의해서 터미네이트 함수가 수행되기 전까지 계속 반복된다. 스테터스가 뭐냐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건가 아니면 터미네이트로 넘어갈 건가가 결정된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터미네이트는 이제 업데이트가 더 이상 수행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에 한 번 호출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코드를 구조화 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조화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일단은 behavior 클래스고요. 앞에 있는 코드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짝에 우리가 잡아놓은 코드들. 뭐가 있습니까? 이제 스테이터스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있고요. 처음에 생성자에서 BH는 behavior 툴입니다. behavior입니다. invalid 아직까지 뭐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behavior를 생성자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스테이터스가 결국 BH invalid라는 의미죠. 소멸자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틱이죠. 틱. 자, 틱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이 틱 함수가 계속 반복되는 함수죠. 뭐 합니까? 만약에 스테이터스가 현재 이 behavior 트리가 러닝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 말 아직까지 이제 처음 진입한 겁니다. 그때는 아까 말하는 초기화 함수를 수행하고요. 만약에 그 다음 틱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뭐냐면 초기화가 아마 BH 러닝을 갖다가 스테이터스로 바꿀 거예요. 그럼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상태가 러닝 상태라면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될 거고요. 왜? 러닝 상태가 아니라면 터미네이트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계속 상태는 러닝 상태, 실행 중이다 라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틱이 반복될 건데 더 이상 유지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을 때는 자, 터미네이트로 호출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초기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계속 진행되다가 BH 러닝이라는 플래그, 하나의 플래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래그가 이제 다른 플래그로 변환돼 버리면 자, 종료하는 이런 구조가 behavior이라는 툴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틱이란 게 계속 그 프레임마다 한 번씩 호출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조건문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좋은 코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행이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검사가 사실은 안 좋죠. 최적화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컴파짓 복합 비해비를 구성할 때는 이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자,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떤 실수를 피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구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일단 할까요? 아까 방금 했던 리턴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료 상태를 갖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스테이터스가 종료될 때 얘가 성공적으로 모든 내부 내용을 수행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무슨 실패가 있어서 이게 정상적인 실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종료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실행에 대한 힌트를 주는 스테이터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부분 다 러닝입니다. 실행 중이면 러닝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인밸리드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코드에서는 서스펜디드라는 이제 뒤로 미루는 자, 상태 코드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내용 보시고 코드 한번 볼까요? 내용이 좀 있어요. 보시면 일단 스테이터스가 invalid, success, failure, 실패, 성공한 실패, 런닝과 abort가 있네요. abort는 뭡니까? 자, 실행되다가 중단되는 거죠. 예. 이게 뭐 다른 연유에 의해서 중단되는 형태가 aborted일 거예요. 아마 이건 뒤에서 아마 어떤 다른 노드에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behavior 클래스 일단 업데이트 초기화 터미네이트 생성자 처음에 invalid로 스테이터스를 초기화 시켜주는 거 소멸자 있고요. t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똑같죠? 러닝하고 있지 않다면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예, 내용은 없네요. 나중에 이걸 갖다가 목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상태일 때 스테이터스가 들어오고 러닝하지 않으면 터미네이트 되는 이런 구조고요. 리셋할 때는 다시 초기화 인밸리드로 스테이터스가 바뀝니다. 어볼트 상태일 때는 BH 어볼티드로 터미네이트 종료를 갖다가 강제 종료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get 함수입니다. 터미네이트 되어 있느냐, 석세스나 페일리어 두 개가 상태라면 터미네이트 되는 조건이 되겠고, 조건 검사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러닝이면 true, 러닝이 아니면 BH 러닝이 아니면 false.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 그다음에 M이 스테이터스를 반환하는 대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것을 실제로 목 비해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 간단하게 한번 토일 하나 만들었어요. 목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변수는 초기화가 몇 번 콜되는 초기화 함수, 아까 이니셜라이즈, 터미네이트가 몇 번 콜되었느냐, 업데이트가 몇 번 콜되었느냐, 그 다음에 리턴과 터미네이트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스테이터스 이놈형 변수를 두었습니다. 그 목 비해별의 생성자에서 이 모든 것이 다 0이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호출 안 됐으니까. 리턴은 BH 러닝일 때 리턴이고, 리턴, 인밸리드, 터미네이트 스테이트 이렇게 잡아뒀습니다. 소멸자 없고요. 초기화 함수에는 실제 초기화 내용이 없어요. 뭐만 하고 있습니까? 초기화 이 함수가 한번 수행되었어요. 해서 초기화가 콜 됐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해주는 거고요. 터미네이트는 터미네이트가 콜 되었습니다. 한번. 이때 스테이터스를 갖다가 터미네이트 스테이터스에 넣어주는 거.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는 업데이트가 한번 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때의 업데이트의 스테이터스를 갖다가 리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 함수들이 호출되었는지 여부만, 제대로 호출되는지 여부만 지금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터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좀 생소하죠. 테스터가 뭔지 한번 봅시다. test.head 함수 안에 보시면 define test가 되어 있습니다. suite name과 test name이 들어와 있고요. 자, 뭐가 되냐면 auto register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등록시키고 있네요. auto register 보시면 테스트 스윗의 싱글톤인가 보네요. 게리 인스턴스 레지스터 테스트에서 테스트를 갖다가 등록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 테스트. 테스트라는 M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녀석 갖다가 집어넣네요. 뒤에다 계속. M 테스트가 뭘까요? 일단 볼까요? 레지스터 테스트. 벡터형으로 이 테스트를 갖다가 쭉쭉쭉쭉 등록시키는 형태 구조로 테스트 스윗이라는 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별거 아니라 그냥 테스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입니다. 그쵸? 레지스터 테스트는 스트링과 테스트 두 가지를 갖다 페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레지스터 테스트 두 개 이름이죠. 테스트 1번 내 실제 테스트명, 그러니까 BT 비헤비어 트리 1번의 테스트명. 자, 이 이름으로 등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형으로 m테스트에다가 자료를 갖다 다 집어넣은 거고, 자, 이 녀석들 갖다가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테스트를 갖다가 하나씩 비긴부터 폼을 돌면서 하나씩 테스트를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초기 지금 잡혀져 있는 코드 읽어봅시다. 체크 이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단순한 겁니다. x와 y가 만약에 같은 값이 아니라면 그냥 자
에러가 났네 라고 에러를 던지는 겁니다. 같은지 아닌지 여부만 그냥 확인하는 게 체크 이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 비헤비얼 t를 만들고 뭐 하고 있나요?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 initialize가 콜 됐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m initialize called의 개수죠, 이게. 왜냐하면 초기화 함수를 거치면 이게 1 증가되니까 개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0이겠죠. 그 다음에 틱을 한 바퀴 돌고 나면 initialize call은 1이 될 것이다. 1이 되느냐, 된 게 맞느냐. 두 번째, 태스크 초기화에 관련된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 태스크 업데이트에 관련된 테스트입니다. 틱을 하나 만들고요. 처음 만들었을 때 업데이트 콜이 일어났느냐, 0번이 0과 같으냐, 틱이 한 번 됐을 때 업데이트 콜이 한 번 일어났느냐 묻는 거죠. 자, 세 번째 테스트 똑같이 만들고 틱을 한번 돌리고요. 터미네이터가 콜 됐느냐, 0번. 만약에 리턴 값이 BH 석세스로 바꿨다면 어떻게 됩니까? 틱을 돌 때 터미네이터 함수가 수행이 되죠. 우리가 만들어진 코드에서 보시면. 기본 코드 볼까요? behavior 코드 보시면 이 틱 함수 보시면 만약에 그 BH 러닝이 아니면 터미네이터가 수행되죠. 이건 석세스입니다. 석세스가 됐을 때가 이거 한번 봅시다. 나중에. 자, 터미네이터가 한번 호출된 게 정상이겠죠. 석세스 됐으니까 틱 다시 돌리면 석세스가 된 거는 코드를 한번 돌리면서 한번 봅시다. 눌러보고, 자, 테스트 구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들어갑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가 스타트 킷의 태스크 이니셜라이즈입니다. 테스트 이니셜라이즈.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다음과 같이 스타트 킷 1의 태스크 이니셜라이즈라는 것을 수행하겠다. 자, 그래서 테스트 코드 들어가시면 목을 하나 만들고요. 목 비헤비얼 t를 만들고, 자, t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이니셜라이즈 콜도 0이고 터미네이트 콜도 0이고 업데이트 콜도 0이죠. 그래서 체크 했을 때 이것은 문제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봅니다. 이때 스테이터스는 뭡니까? 자, BH 인밸리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초기화 시킬 겁니다. 초기화 시키면 초기화 한번 콜 됐다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로 넘어갑니다. 틱 안에 있는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에서는 업데이트가 한번 일어났다. 그 다음에 리턴 스테이트는 뭡니까? BH 러닝이 처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러닝이 반환됩니다. 돌고 있는 거니까 러닝 상태죠. 터미네이트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me 스테이터스는 지금 BH 러닝으로 틱이 첫 번째 틱이 돌았을 때 수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없이 돌았죠. 자, 그래서 문제없이 돌았다. 패스.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그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갖다가 실제 테스트 안에다가 이러한 상태가 맞느냐를 묻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BTSK에서 동작하는 내용들 확인한 방법입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태스크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두 번째 테스트가 보실까요? 테스트 2입니다.
태스크 업데이트는 뭐였어요? 업데이트가 처음 만들었을 때 호출되느냐? 0이다. 0이 맞느냐? 처음 틱 한번 일어났을 때 업데이트가 한 번 호출된 거 맞느냐? 묻는 겁니다. 맞았죠, 아까 다. 한번 봅시다. 어디. 자, 여기서 일단은 지금 무슨 테스트인지 이름이 나와 있고요. 스타트 킷 1의 태스크 업데이트. 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비헤비를 하나 만들었을 때 업데이트 콜 안 되죠, 당연히. T 감수 들어왔을 때 초기화 시키고요. 초기화 한번 됐다라는 거 알려주고, 업데이트 함수 들어왔을 때 업데이트가 한번 실행되죠. 자, 리턴 스테이터스는 러닝으로, BH 러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BH 러닝 상태이기 때문에 터미네이트 안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콜이 한번 있었느냐? 있었죠, 여러분. 따라서 이 체크도 yes,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 자, 이 테스트도 패스 되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명. 자, 태스크 터미네이트에 대한 실험을 해보겠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터미네이터가 내용이 뭐였죠? 세 번째 테스트. 처음에 틱을 한번 돌리고 난 뒤에 터미네이터 콜 되느냐? 안 됐죠, 아직. 근데 리턴 스테이터를 BH 석세스로 하고 틱을 돌렸을 때는 터미네이터가 된다. 이 내용을 실험하는 겁니다. 자, 틱을 처음에 돌고요. 첫 번째 틱은 계속 돌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래요. 자, 초기화 시키고 업데이트 한번 일어나고요. 자, 리턴 스테이트를 BH 석세스로 바꿨습니다. 그럼 틱 돌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BH 러닝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화는 안 하겠죠. 업데이트 돌고요. 업데이트 콜이 두 번 일어난 겁니다. 이제 에미 스테이터스는 BH 러닝, BH 석세스로 바뀌었습니다. BH 러닝이 아니면 결국은 뭐냐면 석세스나 페일이나 모든 게 터미네이터로 가는군요. 석세스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러닝이 아니니까 이때는 어떻게 될까? 터미네이터라는 함수, 온 터미네이터 함수가 수행이 되고, 자, 그 결과값을 S에 들어온 결과값 BH 석세스가, 자, 터미네이터 스테이트로 바뀌는 형태로 해서 BH 석세스가 반환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럼 그게 패스되는 거.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지금 살펴본 게 결국은 뭐냐면, 비헤비얼이라는 이 내부에서 이 이니셜라이즈와 업데이트와 온 터미네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테스트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좀 코드 분석 좀 지루하시죠? 근데 뭐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더라도 좀 이해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실질적인 액션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씩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